그 참석하신 분들도 사실 이 한 시간 내에 그 네 개 주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그 혼돈스럽죠. 그래서 그 쭉 들어오시면서 뭐 메모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발표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그쪽에 질문에 대해서 모자라면 같이 다른 분도 보강을 해줘 좋습니다. 그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죠. 그 본인 소개를 좀 하시고 말씀을 좀 길게, 다른 사람도 하니까 길게 하는 것보다도 좀 하세요. 네, 짧게 해주세요. 원남교당 정성권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타원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깊이 새길 수 있었고요. 그다음 김원성 교무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혁신해야 되고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명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혁신에 대한 방향과 이제 저항, 혁신을 할 때 나타나는 저항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교원이 제정되었다 해도 불법 연구의 규약과 근본 내용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린 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 규약에서 근본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교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끝없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불교 정전에 보면 특신급 승급 규정에 본회의 교리와 규약을 대강 이해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법마 상정급에는 본회의 규약과 교과서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훈련법에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규약,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만들어주신 규약, 현재 법규의 원형을 배강을 이해하지 못하고 철저히 분석하지 못하면서 연습을 하지 않은 결과가 저는 역사의 수레를 거꾸로 돌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불법 연구의 통치 주단 규약에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수의단 제도를 두시고 종거서 선출은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상세히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계속 가감하면서 왜곡됐다는 게 생각입니다. 예, 아니 지금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 규약과 근본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게 잘못되고 봤는데 이렇게 정의 내리고 혁신이 들어가 버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내용입니다. 현재의 교헌은 만대를 두고도 고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법사님께서 신문에 하신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의 교헌은 만대를 두고도 고칠 것이 없다는 말씀을 종법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왔는데, 이렇게 교헌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는 혁신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크게 달라진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교원 개정하는 그 첨타 의뢰를 받고 그것을 전부 대비 분석해서 이렇게 할 시간 그런 여유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진선진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더 정확하고 앞으로를 지향해서 더 엄격하게 권력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해서 여기서 담아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게 옳다고 주장해봐도 지금 현재로 교원 개정권이 누구에 있죠? 아니 그 집행부 최고상층부에서 안 들어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 법 원리 이런 것부터 다 따져봤자 너무 그게 그 주고받고 이건 좀 협상이라고 나요. 주고받고 해야 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나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거의 전향적인 자세가 아니다 싶어서 지금 이런 상태로 냈는데 그런 점까지를 얘기를 한다는 건 앞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저 일 개인의 의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 계시는 분들 또 다들 모여가지고 그런 점 앞으로 본격적으로 혁신이 가고 이 교원 개정이 가시화된다면은 같이 그렇게 해야죠. 그때쯤에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그럴 단계도 아니고 못 미친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광주 전남교구 청평교당의 윤원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최병원 교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우리 교법에 지금 결함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제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왔었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헌에는 상사제도가 지금 명기되어 있습니다. 상사님 제도를 명기해 놓고 상사님은 종법사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교단이 역사를 더해 갈수록 상사님들은 많이 배출돼서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교훈을 바꿀 때에도 상사님은 종법사로 계시는 동안 6년이면 6년, 12년이면 12년 당신의 임무를 성스럽게 마치고 다시 우리 모두의 진리의 자리로 돌아 내려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교단을 통치하신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박시연 우리 발표자께서도 주법 이런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이 주법은 주법에 계실 동안에 주법으로서 의무와 성스러운 책임과 대종사님에 대한 후례 제자로서의 임무를 다 마치시고 임무가 끝나면 어차피 선거를 하려면 선거를 하는 제도를 그냥 둔다면 평교무님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더 성스러울 것이다. 진리적이고 그래서 원로원 조그만 방 하나를 차지하시면서 계셔도 모든 교도들이 존경에 맞지 않고 항상 그 법음을 듣기 위해서 주변에 모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헌 부분에서 특히 연구를 하셨고 또 여기서 우리가 공의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건드려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 상사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교도님들이 설왕설래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 언급을 하는 것은 이게 현행 교법을 해석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그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전임 종법사는 현임 종법사에 준하여 애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애우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현행으로는 예우라는 말을 대우라는 말로 그렇게 알아듣고 그런 식으로 취사를 해왔는데 예우는 대우하고 좀 다른 말이에요. 욕한데 예우는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차원의 뜻이지 그만큼 해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예우라는 조문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똑같이 해주라는 말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용어 문제니까 앞으로 정확히 해석해 가지고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는 촉구해야 할 일이고요. 제가 굳이 여기에다가 앉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두 분이 상사원이 계시죠? 앞으로도 몇 분이 더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현행의 관행으로 보면은 그분들을 다 그냥 예우인데 대우같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 교단적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은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그 어른이 여럿 계시면은 안 됩니다. 이 조직 관리나 운영에서.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면은 교법이 문란해지고 이 교도들도 어디가 중심인지 그 초점을 잡기가 어려워져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미 끝나면은 끝나는 걸로 딱 끝나야지. 이제 그건 그런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로 말하면 우리 그 교황 개정 그 의견이 협상이라고 할까요? 타협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아마 이상한 길로 갈 염려도 있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또 하나 주법을 말씀하시는데 나도 이거 주법이 뭔가 용어를 많이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현행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건드려도 거기다 옆에 이유는 넣어놨습니다. 이 주법이라는 것은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봐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해서 그렇게 옆에다 토만 달아놨습니다. 어디까지는 이제 제 의견이니까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본격화되면은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현 실정이 예, 지금 주법이신 종법사께서 예, 교단의 일을 중요 사항을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상사원님들을 의견을 물론 어른들이고 선배이시기 때문에 그 받는 거는 참 그 당신의 자유이고 좀 더 좋은 의견을 배출하기 위한 하나의 정성이실런지는 몰라도 상사원에서 반대하면 현 종법사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시지 못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앞으로 배출되시는 모든 주법이신 종법사님에 대해서 책임 있게 교단을 이끌게 하게 하신 그런 규범을 정하는 것이 우리 교원 일지인데 그 부분이 좀 갔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니, 당연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른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하면은 그 법 자체가 흔들리고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고 우리 우선 교우님들도 그러고 교도들도 큰 지금 적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 종법심만 세배를 가는 게 아니고 각 상사원에 다 돌고 오고 그러던데 그래서는 또 안 되죠. 그런 점에서는 동감하고요. 네, 문자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은 내지는 않습니다. 토론에 중요한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그것은 기록해놨다가 계속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교당의 이법선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혁신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 혁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우리의 장래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교원을 갖든지 아니면 선거제도를 하든지 모든 것을 할 적에 한 사람은 한 표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교원 개정을 할 적에 그 한 1년, 2년에 걸쳐서 수십 명이, 수많은 전문위원이, 수많은 특별위원이 많이 다듬어가지고 그 대중의 의견이라고 모아왔던 거를 어느 한순간에 쿠데타라고 해서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이 1000명, 2000명의 의견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문제가 부딪히니까 우리가 혁신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성권 우리 교도의 의견 중에도 종법사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셨다. 그랬는데 뭘 고치려고 그러냐.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종법사님도 한 표, 우리가 한 표였을 때 우리가 같이 교원이라는 것도 있고 선거라는 것도 있고 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역시 혁신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문제에 첫째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고, 둘째는 무슨 문제를 제가 생각하냐면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을 할 적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이 모임을 이렇게 뭐랄까 같이 이제 여러분이 같이 주관을 하고 이제 이끌면서 과연 이 모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또 동참을 할 것이냐 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그 현재 보는 분이 약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인도품 32장 얘기하죠. 올챙이 이론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 원불교 자체가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그렇게 힘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데 우리는 이 심각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같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의 과제와 아까 말씀드린 1인 1표의 그 어떤 그런 정신으로다가 누구나 그 뭐랄까 주재하시는 종법사님께서도 그 의견을 내실 때는 내가 1000명이나 2000명을 대신하는 한 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 혁신위원장님 참석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혁신위원장님 그 마이크는 좀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일단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그 김원성 교도님 그 차별 차이에 대한 것도 사실 지금 상당한 그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까지 질문을 좀 해주시고 좀 전문적으로도 말씀을 들어보죠. 질문이 없습니까? 더 질문 없습니까? 예. 네, 김원성 교무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무 출신 교무님들과 거진 출신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부터가 조금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진, 말하면 티끌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다. 언론 해석에서요. 그 언어부터가 우리는 앞으로 사실은 전체가 다 이런 세상이고 진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진과 그 전무 출신과의 구별,
또는 차이, 아까 차별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좀 마음에 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제가들이요, 전무 출신들에 비해서 과거에 지금 모두 여기 오신 어른들은 은퇴를 하시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교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있었지, 우리가 어찌 40대, 50대 때 교단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전부 교무님들한테 미루고 교무님이 알아서 하시고 뒤따라서 조금 유지비 내고, 교도회장은 교무님이 부르시면 가서 얘기하고 해왔던 시절이 20년, 30년. 그러다가 60 넘어서 이제 우리 이런 나이쯤 돼서 우리 교단을 걱정하는 게 제가 교도의 구조적, 물리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직시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에 무슨 의사 표시를 하는데 전무 출신, 출가 제가 동수, 이렇게 막 그 도식적으로 동수라는 말에 저는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러한 이유로 우리 전무, 그야말로 전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출가를 하시고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나오셨던 그 어른들이 사실은 중책을 맡으셔 다 일을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가 교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법선 우리 동지께서도 얘기를 답답해서 하신 말씀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교도들이 40대 때 50대 때 한참 일할 나이에 어느 누가 총부나 우리 교단에 대해서 가족, 사회, 급여 이것 때문에 정신을 쓸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또 전무 출신들이 적어도 60%, 70%를 이제까지 맡아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인정을 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 드릴 게, 제가 교도들은 의사결정하는 수의단이나 또 감시 감독하는 감찰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교도들이 적극 활동을 함으로 해서 견제하고 우리도 투명하게 운영되는 우리 교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방법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무님 별도로 부할 생각이 있으세요? 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전무 출신과 거진 출신 용어 문제는, 그거는 구성원들이 합의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어 자체에서 교도들은 다 저는 거진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정말 헌신하는 방법이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정말 전적으로 이 공도 사업의 퍼센티지가 다, 헌신도가 다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그 퍼센티지가 높은 사람을 전무 출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이고요. 그거는 합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참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가 이제 삼동 인터내셔널인데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이제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사회 활동에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사회 일부러 시간 내서 또 이사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총회 참석도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게 지금 현실이고, 다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제가 이제 방편 삼아서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이 화상회의예요.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하면은 비록 장소의 구애를 일단 안 받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회든 총회든 그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거기 참여할 단체 사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관심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동수 관련된 거는 제가 이거 발표 서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그 동수는 저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의 등급에 따라서 그 공부와 사업 실력에 따라서 그 위원이든 의사결정권자들을 선출해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제가 발표문에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전무 출신 100%, 그다음에 재가교도일 100%, 이런 수의단 정수의단도 가능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력이 전무 출신들이 공부 사업에 다 잘하면은 그 사람들이 100% 구성돼야 돼요. 다만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기회조차도 지금 현실이 기회조차도 없어요. 재가교도님들은 진입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금 그게 현실이고 저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질문을 더 받겠는데 지금 대구에서 김용원 용사님 그 대구에서 혼자 멀리 오셨는데 그 한 말씀 하셔야 그래도 온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예, 대구교당의 김용원입니다. 저는 뭐 질문보다도 저희들이 이 교단을 걱정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온불교를 사랑하는 우리 출제가 분들이 특히 오늘 같은 이런 혁신과 미래라든지 이런 자리를 하면은 굉장히 뭐 반골 집단이다, 뭐 데모만 한다, 반대 집단이다, 이런 그 인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그런 그 어떤 발전적인 우리 원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그 희망적으로 이 교세를 더 세계화하느냐는 이런 거 중차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왜곡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대중 앞에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해운대 교당의 그 도산 서인균 회장님 자비는 하셔야죠. 예. 해운대 교당에서 온 서인균입니다. 저는 그 교단 혁신에 대해서 이 교단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평소에 이제 가졌던 말씀을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그 이성전 교무님께서 이 그 새 세상 새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논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과학하고 종교를 딱 분리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학하고 종교하고는 분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는 어떤 새 진리는 어떤 진리냐 하면요, 과학과 이 종교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진리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새 세상도요. 이 우리가 개교 동기부는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과학 문명의 물질 문명의 발달에 전제해가지고 이제 정신 문명을 얘기하고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동안 저희들이 배워왔습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의 발단이 거기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과 이 정신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우리가 이론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 물질은 나타난 걸 보면 물질이고요. 그 속에 정신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현란한 세상에는요, 거기에 엄청난 정신 문명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배웠나 하면 이 물질 문명은 당연한 거고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새로운 어떤 대종사님이 말씀하는 새로운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게 우리의 본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자꾸 때가 얘기하는 데서 이런 지금 모든 문제가 제가 파생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는 이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보고 이제 이걸 해결해 가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지방에서도 우리 교단에서 지금 자꾸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왜 삶의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우리의 정신 세력이 이렇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느냐.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종사님 대학을 하시고 정신 세력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요.
저축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 삶의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그걸 해결하자 이렇게 가신 게 새 부처님의 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교단 이 혁신을 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그야말로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지금 노인 문제 있죠, 청년 문제 있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당장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지요. 예.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제 올려가지고 교법적으로 해서 해결하고 우리 정부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하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 우리가 동력이 안 생기겠나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타원님, 지타원님 말씀을 좀 듣고 하죠. 네. 같은 저기 네. 지금요? 네. 죄송합니다. 저쪽 신분들. 아, 그게 같은 맥락. 예,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네, 반갑습니다. 부천교당의 임선은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대종사님께서 그 저축조합으로 새로운 이제 회상을 여셨잖아요. 근데 저축조합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관평으로 하면서 어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거를 바로 눈앞에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법인 청사로 바로 이어지는 게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무님께서 저기를 맡으신 게 교법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작년에 일어난 이 모든 거에 가장 근본되는 원인이 저는 교법이 이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그렇다. 지금 이 자리는 원불교 혁신과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 혁신은 늘 우리와 함께 생동하면서 함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새롭게 혁신을 하지 못하고 계속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따로 혁신과 미래에 대해서 따로 이 포럼을 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교법의 정체성이 과연 지금 잘 세워지고 있는지 앞으로 그러면 교법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혁신을 해나가야지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물질과 정신을 나눠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나눠 보느냐 함께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물질과 정신은 하나입니다. 그 근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오늘날의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물질과 정신은 근본이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길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해 놓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라고 하고 이렇게 설명해 가신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들으시기에 약간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불교 교단 수태산 대종사님의 법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가는 현상, 이 현상에서 이게 바로 과학 문명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들의 정신이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킬 때 바른 정신으로 발전시키자. 그리고 발달된 이 과학을 바른 정신으로 사용하자. 이것이 바로 과학과 우리들의 정신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정신을 바르게, 사용하는 정신을 바르게. 바로 그게 대종사님의 정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물질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외적인 세계, 외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하는 것은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그 과학 문명의 발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바른 마음으로 활용하는 그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개벽해 갈 것인가. 그리고 구하는 정신을 그 구하는 정신을 바르게 하라. 똑같이 물질을 우리가 그 개발을 하고 물질 지식을 이렇게 그 개발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이 그것을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정신을 바르게, 사용하는 정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명시하신 물질과 정신의 관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혹시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제가 아까 조금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대종사님의 가르침마저도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멈추는 순간 우리는 원불교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힌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그러면 뭐냐? 대종사님께서 그 세 법이라고 하는 손가락이 가르친 그 진리의 당체, 참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함께 찾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과 정신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 종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객관적인 이런 진리의 추구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가치라든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것은 종교적이고 인문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이것은 아까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은 종교와 그 인문적인 이런 활동들이 다른 정신을 가지고 구하고 그 지식도 다른 정신으로 그 지식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정신도 다른 정신으로 그리고 도구도 다른 정신이 만들어가게 하고 사용도 다른 정신으로 사용하자 하는 이런 데서 그 가치와 그 과학이 서로 의미와 가치가 둘이어서는 안 된다, 나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과제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참 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실망도 하시고 좌절도 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의 이런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자가 가신 후에는 진리가 경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전의 의미를 우리가 경전 공부를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의 정신을 대종사님의 정신을 대종사님께서는 그 현아 지금 오신 성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이 현재 우리의 삶은 그 의미와 그 가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대종사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질적 종교를 신앙하는 우리로서 사실적으로 훈련을 하는 우리로서 이렇게 함께 찾아가고 모색해가고 그리고 그런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서로 이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를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들이 현재의 그 절망이나 이런 좌절로부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정말 대종사님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정말 이렇게 이런 은혜롭고 이러한 교법을 실현해 나가 그리고 실제로 복락을 구하자 하셨잖아요. 실제로 복락을 구하는 것이 대종사님 정신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요. 예. 아니요, 제가 질문 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요, 좀 앉으세요. 지금 이 모임의 목적이 지금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한 5단 혁신특별위원회를 감시하고 조언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모임의 목적,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놓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2008년 새로운 종목사님 선출이 있습니다. 그런 현재 종목사님 여기서 그 무언가 의제가 나와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현재의 교원, 교구 내로 종목사님이 선출되고요.
수의단도 설치되고요. 그 종업사님에 의해서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수없이 경험한 일입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혁신의 의제를 도출해야 되고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이 굉장히 긴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지금 그 저항하는, 분명히 혁신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어떻게 빠른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면은 현재 이런 구성을 가지고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직 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제를 도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이 의제가 나왔을 때 혁신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지 않고 이게 죄송합니다. 담론만 이야기되어가지고는 됐습니다.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 발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 조직에 조직이라기보다도 발기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은 그것은 둘에 치고 우리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또 별도로 주제 관계없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분당교당의 숙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원불교의 현재 실태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런 중요한 포럼을 또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성경 교무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요새 참으로 그 말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도 어렵고 우리 생활도 어렵고 또 우리 교단도 그렇게 편치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되겠느냐 보면은 참 어리석어서 그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리석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길이 안 보여요. 자꾸 자책감만 생기고 용기가 사라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잃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리석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오늘만 해도 우리 원불교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혁신과 미래를 생각하는 이 지혜와 용기를 낸 것만도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는 한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께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골격인 정체성과 교헌과 또 대종사님의 큰 가르치심 또 우리 교무님들 교도들이 어떻게 합심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혁신과 미래의 한 방향타를 마련하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정말 오기를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하리라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혁신 특위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 특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주자는 것이 오늘 포럼의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설령 이야기가 다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주 지혜와 모든 걸 다 모아서 우리 이 혁신 특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자는 것도 이 포럼의 한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오늘은 그 씨를 심었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정도로 우리 방향을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결코 우리가 어리석지만은 않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체로 질의응답은 종료를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발표한 분들이 마지막에 한 말씀 꼭 하실 분 2분, 3분 주겠습니다. 하신 분 하시죠. 예, 아니
제가 서원문에 서원문에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이라고 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자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어리석음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그 참달, 대종사님의 가르침, 새 진리라고 하는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참달을 향해서 우리가 무한히 노력하고 무한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그 정진에 대한 서원과 맹세, 이러한 의미에서의 어리석은 중생은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 대종사님 자신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내가 깨달았어, 내가 다 알아 하는 사람들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99.9%는 가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 앞에 무한히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고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이론의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와 자신을 끊임없이 열어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대종사님과 함께, 대종사님께서도 대각을 이루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러셨잖아요.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서원과 그런 정진의 다짐으로서의 어리석은 중생, 이런 표현을 대종사님께서는 쓰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이 말씀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 주제에 대한 그 질의응답 토론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그 2월 18일 날 교단특별혁신위원회가 이제 발족되고 나서 여기 계시는 몇 분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우리 교도 입장으로서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몇 분이. 거기서부터 이제 급하게 음불교 혁신과 미래라는 이런 그 포럼 내지 급히 만드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완벽하다 보지도 않고, 또 지금 이것이 몇 달 걸릴 사항도 아니고 1년 갈지 2년 갈지 또는 교단이 잘 돌아가도 계속 있어야 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교단에서 교단혁신 특별위원회가 가는 길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 지원을 하되 채찍기도 한다. 그렇지만 피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작년을 반성합니다. 상처가 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 어른들도 계시하기 때문에 이 갈 길을 곧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가 빠른 기간 내에 말씀드리겠고, 오늘 그 특별위원회 강혜윤 교무님 와 계시는데 우선 시간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원산 종사님 마무리 발언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윤 교무님 좀 주시죠.